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신경망 인공지능을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신경세포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는 그 작동 원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여기 바닷속에 어떤 원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햇빛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신경세포는 아마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신경세포의 본체인데요. 이 본체는 외부에서 자극이 충분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충분히 쬐면은 이 신경세포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자마자 신경세포에서 길게 뻗은 액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기화학적 신호를 인접한 다른 신경세포에 보내게 됩니다. 인접한 신경세포가 충분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세포 역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전기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운동신경세포를 건드리게 되면 이 원시 생명체는 헤엄을 쳐서 수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경세포는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고 인접한 신경세포에 전기화학적 신호를 보내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비교적 단순한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한 신경세포가 그 수가 많아지고 층이 겹겹이 쌓여서 깊어지고 또 그들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지면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왼쪽과 오른쪽에 감각신경세포가 있고요. 헤엄을 치는 근육도 이제는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있습니다. 만약 이 물고기의 왼쪽에서 햇볕이 비치면 이 물고기의 감각신경세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감각신경세포가 오른쪽에 있는 감각신경세포보다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감각신경세포들이 지느러미 운동신경세포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왼쪽 감각신경세포는 오른쪽 지느러미와 오른쪽 감각신경세포는 왼쪽 지느러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자극을 받은 왼쪽 감각신경세포와 연결된 오른쪽 지느러미가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 물고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여 해를 향하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가 같은 쪽이 연결되어 있다면 더 강한 자극을 받은 왼쪽 감각신경세포를 따라서 왼쪽 지느러미를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물고기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해를 회피하는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신경세포가 여러 개가 됨으로써 이제는 해를 향해서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신경망이 된 것입니다.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도 가능합니다. 시피강에는 민물조개가 살고 있는데 이 민물조개는 조금 독특한 번식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개는 자기의 새끼, 유체를 큰 물고기의 아가미가 있는 쪽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이 조개 새끼들은 물고기의 아가미에 들러붙어서 아가미에 있는 신선한 피를 빨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아가미에서 떨어져 나와 멀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민물조개 입장에서는 큰 물고기로부터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멀리 이동하는 무임승차도 하고 일거양득의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개가 물고기만큼 빨리 헤엄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물조개는 대신에 큰 물고기들이 자기 쪽으로 오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쓰는 미끼는 다름 아닌 자기의 조개 속살입니다. 그리고 그 조개 속살이 놀랍게도 큰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에 조개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물고기가 보이실 텐데 이것이 사실은 물고기가 아니고 조개의 속살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베스와 같은 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고기는 미시시피 강에서 함부로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 사냥을 했다가는 조개 새끼들이 자기 아가미에 들러붙어서 피를 빨리는 고통을 몇 개월간 당해야 하니까요. 어떤 동물이든 사냥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냥 성공 가능성과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보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냥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신경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성공 확률은 높다 낮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뉴런의 활동으로 보면은 높다는 활동을 하는 1 그리고 낮다는 활동을 하지 않는 0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성공 시 보상 크기도 크다 작다로 나눌 수 있는데 큰 것은 뉴런이 활동을 하는 1 작다는 뉴런이 활동을 하지 않는 0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냥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신경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실행은 활동을 하는 1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은 신경 뉴런이 활동하지 않는 0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베스와 같은 큰 물고기가 사냥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 확률도 낮고 먹이도 작거나 시원치 않은 경우 당연히 실행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은 높고 먹이는 작거나 시들시들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아까보다는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 굶는 것보다 나아서 사냥을 조금 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공 확률은 낮지만 먹잇감이 매우 크거나 싱싱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냥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하면은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성공 확률도 높고 먹잇감도 크고 활발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가까이까지 갔는데 먹잇감이 도망가지도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인가 생시인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사냥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미시시피 강에서는 이 경우 사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물 쪽에 미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즉, 성공 확률도 높고 보상도 커 보이는 경우 오히려 사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 성공 확률과 보상 크기가 둘 다 낮을 때는 실행 여부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성공 확률이나 보상 크기 중에서 하나만 높을 경우에는 사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성공 확률이나 보상 크기가 둘 다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것을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될 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exclusive or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9년에 민스키와 페퍼트 교수는 이러한 exclusive or 문제 자체도 신경망으로는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신경망으로 고도의 지적작용인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경망 연구는 찬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17년 후 러멜 하트 등 몇몇 학자가 이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신경망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층의 신경망을 구축하면, 즉 층을 늘리면 충분히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신경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 결과 신경망 연구는 새로이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신경망은 비교적 단순한 작동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신경세포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신경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층이 겹겹이 쌓여서 깊은 구조가 되면 더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뉴런의 수나 층만 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사이에 연결이 적절히 형성되어야만 바로 정교한 판단과 반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적절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그 중요한 연결을 신경망 스스로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망이 어떻게 그러한 연결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